네, 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이 있는 인문학 거실 이명석입니다. 오늘은 심리 전략과 보드게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어요. 여기도 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팀에는 바둑, 뭐 체스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이제 트럼프 카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게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가 바둑판이나 체스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대방이나 나나 게임하는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속에 어떤 꿍꿍이가 조금 있더라도 그것은 이제 굉장히 부분이 작죠. 우리는 실제로 게임의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반대로 트럼프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있는 카드들처럼 제가 들고 있는 카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뭐 이런 카드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트럼프 카드 같은 게임의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내용을 상대방은 알 수 없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내용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세계예요. 실제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뭐 재정 상태를 모를 수도 있고요. 학력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제 알아가게 되죠. 친하고 편한 사나이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나의 카드를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 카드를 가능한 숨겨야 되죠. 이렇게 심리적인 요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사실 게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주 축약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통용되는 세계라는 좀 이상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과 게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트럼프라는 게임 중에 도둑잡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아주 쉽게 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장씩 짝이 맞는 카드들 속에 조커라는 특수한 카드를 숨겨둡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손에 일정한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남의 카드를 가져와서 서로 패가 맞으면 이렇게 짝이 맞으면 떨어뜨리죠. 그래서 자기 손을 빨리 패를 없애는 쪽이 이기는데 마지막에 조커 카드, 도둑이 되는 거죠. 그 도둑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서양에는 이것을 좀 특별하게 이 게임용으로만 만든 카드가 있습니다. 예, 그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있는 카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내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카드, 특히 할머니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숨겨야 돼요. 상대방이 이제 물어보죠. 너 어떤 카드 가지고 있냐?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상해요. 현실 속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 게임 속에서는 서로가 거짓말을 하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마치 사회 속에 있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게임 속에 추가시킨 것처럼 즐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점점 상대의 심리를 좀 더 파악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게임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요즘 제가 뭐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 여러 가지 뭐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다양한 보드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마피아 게임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이 이렇게나 요즘 세대들까지 유행을 하고 있으라고 좀 생각을 하기 어려웠어요. 이 마피아 게임이라는 것은 1980년대 후반 소련에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심리학자가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양한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을 끌어내려고 만들어낸 게임인데요. 이게 87년 요 정도에 이제 처음 생겼다고 해요. 실험이 되었는데, 근데 한 몇 년 사이에 동유럽이나 서구의 대학생들이 기숙사나 또는 여러 가지 모임에서 게임으로 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 초반에 대학교에서 MT를 가면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설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 기본 요소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마피아 게임의 뭐 기본 모양은 이렇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선량한 시민이고 그 중에 소수의 마피아 또는 뭐 늑대인간, 뱀파이어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은 마피아를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반대는 마피아는 자기들끼리는 서로의 존재를 아는데 선량한 시민들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 또 게임의 목표입니다.
선량한 다수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만약에 권위주의 세계라면 어떤 정보원 같은 경우, 국가의 정보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는 체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다른 나라에 찾아간 스파이들, 또는 산업 스파이가 어떤 기업에 몇 명 잠입했는데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그들의 존재를 모르지만 산업 스파이들은 서로 꿍꿍이를 하면서 이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최근에 유행하는 좀비나 뱀파이어물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존재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라는 것이 모두가 진실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 그리고 상대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은 투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거죠. 다수결의 투표에 의해서 누군가를 제거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또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난 다음에 그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인문학적인 토론의 주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피아 게임이라는 원래 있었던 게임을 현재 보드게임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실제 요즘 하는 마피아 게임에도 영향을 준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타뷸라의 늑대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마피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늑대 인간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늑대 인간이어서 밤이 되면 나타나서 일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일반 시민들이 늑대 인간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그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 게임의 재미있는 점은 단순히 늑대 인간과 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정보원이 있기도 하고 천리안처럼 그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 보드게임에서 많이 활용하는 의사, 경찰 이런 존재들이 있어서 게임을 조금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직업을 한번 추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성이 큰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이런 게임을 직접 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설정만 가져와서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참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피아인데 나는 마피아예요 손을 들기 시작하면 게임이 이상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마피아든 아니면 시민이든지 참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말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제거되는 대상이 굉장히 어떤 조건에서 그 사람을 찾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술이 뛰어나거나 계산을 잘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거나 하는데 마피아 게임은 역으로 이런 친구들이 빨리 제거가 됩니다. 너무 떠들거나 너무 거짓말을 잘할 것 같고 상대방을 현혹시킬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귀찮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죠.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까지 같이 결합시켜서 이 게임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이마에 어떤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의 내용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이 카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보통 이런 종류의 카드는 인디언 포커라고 합니다. 포커 게임을 하는데 자기 패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카드의 안쪽 면 진짜 내용은 나만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뒤집어져서 나만 모르는 어떤 나 자신의 실체가 여러분들에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냥 게임을 하다 보면 이건 그냥 굉장히 웃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모르는 면모, 내가 모르는 면모를 타인은 알 수 있다. 내가 자신하고 있는 나 자신의 전부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굉장히 재미있고
게임을 한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게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커뮤니티들이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브릿지 게임, 또는 뭐 쿠바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도미노 게임, 중국이나 중화권 이런 곳은 마작이라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들의 특징은 네모난 테이블에 4명이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체스처럼 1대1의 게임은 좀 상대방의 실력을 견주는 이런 경향들이 강한데, 이런 4명이 하는 게임은 혼자 잘하기보다는 나와 팀이 되는 사람, 또는 뭐 서로 간에 이제 균형을 이루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용 게임은 상대방의 심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게임 자체가 계속 같은 패턴이 진행이 되더라도 서로를 잃는 심리나 이런 상황들이 다 조금만 달라져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임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자체도 재미있지만 세상의 돌아가는 방식,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용 4인용 게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훈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A 코너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게임 속의 소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 실력이 현실에서도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말하자면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거짓말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좀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마피아 게임을 말씀드렸는데, 마피아 게임에서 의외로 잘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거짓말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얼굴이 다 드러나고, 뭐 이제 아주 정직한 친구들이 게임 속에서나마 약간의 거짓말에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게임 속의 거짓말과 현실의 거짓말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걸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자마자 자기 자신은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마피아였는지 시민이었는지, 또는 그때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대로 보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게임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말을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오히려 거짓말이 발붙이기 힘든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